IPO 공모주 종목 TXR 로보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물류 자동화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자율이동 로봇과 다양한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센터 자동화 솔루션 개발이며 최근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롯데글로벌지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스마트 물류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두고 물류 자동화 사업 모델을 설계, 이를 실증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두 기업의 기술 역량과 경험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사출성형 자동화 시스템이 포함된 다양한 로봇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일환으로 제조업체와 물류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 23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이상 성장,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OLED 산업의 회복세와 자율이동 로봇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OLED 산업의 투자 재개와 함께 TXR 로보틱스의 진공 로봇 부문 매출이 증가했으며 AMR 사업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며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TXR 로보틱스는 최근 2024년 7월, 10월 각각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자율이동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물류 및 산업 자동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과 종합 물류 기업 등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유럽 및 미주 지역 등 글로벌 수출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음에 따라 실적은 2021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67.5%를 유지하면서 2023년 영업이익 36억, 2024년 영업이익 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07만 5,400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1,5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시가총액이 1,778억에서 2,087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2월 11일에서 2월 17일 일반 청약일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3월 4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331억, 영업이익 35억, 순이익 21억 원이며 2024년 매출액은 413억, 영업이익 37억, 순이익 1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AMR, HV 물류로봇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다양한 소터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내재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225억 원 대비 8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39.7% 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다만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정 대형 물류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기회로는 로봇 및 물류자동화 시장의 성장과 생산 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트렌드에 따른 수요 증가는 TXR 로보틱스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협으로는 물류자동화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 물류창고 개발 경기 침체, 원가 상승 압력 등이 TXR 로보틱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TXR 로보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06점으로 로봇 유통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공사비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인상 등으로 물류창고를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물류창고를 사들이는 것이 오히려 저렴할 정도로 물류창고 개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장기화된 침체 구조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또한 PER 대신 매출액을 기준 삼은 PSR을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고평가 논란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심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및 예측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심플랫폼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를 통해 고객사에게 예지 정비, 품질 검사, 생산 최적화 등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플랫폼의 IoT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I텍, 파크시스템스,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신플랫폼은 AIoT 플랫폼을 활용해 건설 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누비슨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비슨 AIoT 서비스가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산업 공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AI 딥러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플랫폼은 KT, LG, 신세계, GS 등의 대기업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까지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신플랫폼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은 60곳이 넘고 현재도 다양한 고객들과 서비스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AIoT 기반 스마트 건설 근로자 디지털 안전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자사의 누비슨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플랫폼의 투자 포인트는 IoT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고객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간도 경쟁사 대비 훨씬 빠르다는 분명한 서비스 차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92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시가총액이 797억에서 92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2월 11일에서 2월 17일 일반 청약일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3월 4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43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5억, 순이익 마이너스 1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8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0억, 순이익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AIoT 플랫폼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산업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AIoT 플랫폼 누비슨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6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에 적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현재 주 고객사가 몇몇 대형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객사의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배포 문제나 비용 초과 발생과 같은 운영적 이슈가 단기적으로 마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와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물류 창고와 데이터 솔루션 분야는 급격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2차전지 산업 등으로의 사업 확장 및 중소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가격 인하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용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험이 상존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신플랫폼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53점으로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신플랫폼은 강력한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 적용 경험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점점 경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 환경 속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R&D를 통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비교 기업의 PER과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공모가 상당 기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적정성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모 규모 및 시가총액 자체로 봤을 때 가볍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탭tips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IST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TE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를 개발하여 실리콘 탄소질화물 방막 증착용 PCVD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웨이퍼 이동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웨이퍼의 청결 상태 유지가 관건인데 이동 과정에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이때 세정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방막 증착에 필요한 핵심 장비 PCVD입니다. 반도체 풋클리너, 웨이퍼 소타,
OLED 진공설비 전문회사로 성장해왔고 반도체용 풋클리너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HBM, PLP 등이 최신 기술 장비들을 잇따라 국내 최초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HBM이란 여러 개의 D램 칩을 TSV 공법으로 수직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이크론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ST는 반도체 전공정 풋클리너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1.8%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로 중국, 싱가폴, 중국 등 13개의 글로벌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 전문 기업 인증을 받아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했으며 보령 수소 생산기지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수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ST의 투자 포인트는 수소 사업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6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9,70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시가총액은 902억에서 1,06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15일에서 11월 2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7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억, 순이익 마이너스 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78억, 영업이익 5억, 순이익 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풋클리너 글로벌 시장 규모 및 당사의 시장 점유율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IST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양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의 국책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실리콘탄 소질소 결합 화합물 PCVD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주력 장비인 풋클리너는 풋을 분리해 세정 및 건조함으로써 세정력과 건조 효율뿐만 아니라 공정 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 효율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과 2024년 IS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300억 원대로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반복하며 불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360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풋클리너 시장 규모는 2023년 1,700만 달러에서 2030년 150-500만 달러로 4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전공정의 풋 세정 증가, 일반 메모리 대비 2배 이상 크기의 HBM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한 웨이퍼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풋클리너 장비 시장도 약 9%의 역성장을 보이는 등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배터리,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IST는 풋클리너,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ESS를 개발 완료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정당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고 공모주 및 주식시장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동국생명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동국제약의 자회사이며 주로 엑스레이와 MRI에서 사용되는 조영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레이와 자기공명 영상 MRI 조영제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제품인 파미레이와 유니레이는 각각 엑스레이와 MRI에 사용되며 국내를 넘어 유럽 및 일본 등 총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미국의 CGMP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원료 합성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전체 공정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생산과 더불어 뛰어난 품질 관리 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생산 공급망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동국생명과학의 조영제 제품은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음파,
이동형 CT, 유방 촬영기 등 다양한 영상 진단 장비와 관련된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단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 인벤테라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MRI 조영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신약은 기존의 조영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사업과의 연계로 진단 수요를 더욱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조영제 제품군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의 증가로 영상진단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생명과학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의 투자 포인트는 이른바 돈 버는 바이오 기업으로 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2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시가총액이 2,015억에서 2,286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월 20일에서 1월 24일, 일반 청약일은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1,200억, 영업이익 85억, 순이익 4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1,000억, 영업이익 94억, 순이익 3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조영제 시장의 규모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전문 의약품 및 헬스케어 제품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영제 및 기타 치료제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생명과학은 동국제약의 자회사로서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대형 제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과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의 치우친 매출액 구조로 인해 특정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생명과학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 제약 기업들과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위협으로는 국내외 제약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어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판매 및 허가에 대한 규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동국생명과학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33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조영제 전문기업 동국생명과학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편중된 매출 구조로 인해 성장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라는 점은 눈에 띄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고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위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너스는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차단기 등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선기구 개발 및 공급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한 무전원 스위치와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성에 큰 중점을 두면서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멀티 콘센트와 대기 전력 차단이 가능한 일체형 스위치 등을 개발하여 화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실리콘 패킹을 이용해 감전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개발해 2008년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외에도 절전형 멀티 콘센트, 매입형 푸시 풀 멀티 콘센트 등 기존과 차별화된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홈 및 빌딩 제어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하여 전기 배관 및 배선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2C 제품 및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 제조사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장시간 고용량 전력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위너스는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안전성 및 전력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보급 420만 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 기 설치 목표를 위해 연간 10에서 12만 대의 충전기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위너스가 향후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역량이 집중될 경우 충전기 매출 비중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위너스의 투자 포인트는 기술력에 집중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강화를 통해 2021년 이후
평균 11.6%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7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으로 시가총액은 513억에서 58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월 8일에서 1월 14일, 일반 청약일은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276억, 영업이익 34억, 순이익 30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197억, 영업이익 21억, 순이익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의 규모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한 무전원 스위치,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시장에서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소화 기능과 대기 전력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출시하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약점으로는 이미 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배선기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인 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인지도 부족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너스의 매출 대부분이 B2B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상 시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홈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무전원 스위치와 같은 혁신적 제품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러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며 정책적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배선기구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시장으로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및 배선기구에 대한 관련 법규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위너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0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위너스가 인식한 매출액 모두 내수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배선기구와 콘센트 사업의 경우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 확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위너스는 공모가 밴드 기준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로 규모가 매우 작은 스몰캡이라는 점이 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므로 상장 이후 상당 기간 주가 흐름은 견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오름테라퓨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차세대 항체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기업으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활용한 표적 단백질 접합체에 항체 약물 접합체를 접목시킨 분해제 마이너스 항체 접합체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로 오름테라퓨틱은 최초로 일반적인 약물 페이로드 대신 표적 단백질 접합체를 접목시킨 플랫폼 기술을 임상 단계까지 진입시켰으며 목표 암세포에만 약물이 작용하게끔 유도하여 기존 ADC보다 독성을 낮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PD 분자는 세포의 정상적인 단백질 품질 관리 기계를 활용하여 치료적 이익을 위해 이전에 투쟁할 수 없는 표적을 분해하도록 개발된 소분자 약물의 한 종류이며 TPD는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표적해 제거하거나 비활성화시키는 차세대 모달리티의 일종이고 각 치료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TPD의 힘과 ADC 기술의 정밀도를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보다 더 다양한 약물을 붙인 항체를 표적 단백질에 더 정확하게 단백질을 타깃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TPD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형 기업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연구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름테라퓨틱은 자체 개발한 TPD 스퀘어 접근 방법을 적용한 차세대 표적 단백질 분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접근법은 ORM5029 및 ORM6151과 같은 제품 후보와 다양한 초기 단계 기술을 도출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글로벌 픽파마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보유 프로그램 ORM6151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ORM6151은 FDA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계열 내에서 최초 CD33 항체 기반 GSPT1 단백질 분해제 약물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으로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을 받았고 규모가 총 계약 1억 8천만 달러의 56%를 차지한 국내에서 비상장 바이오텍이 성사한 딜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K-바이오의 알약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의 투자 포인트는 TPD를 항체에 접합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25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 4천원에서 3만 원으로 시가총액이 5,022억에서 6,278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월 17일에서 1월
2023일 일반 청약일은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2월 14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1354억, 영업이익 956억, 순이익 682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209억, 영업이익 -4억, 순이익 5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AML 급성골 수성백 혈병 미국 시장의 규모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BMS,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의 픽딜로 지난 1년간 1621억 8천만 원의 비이석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BMS와의 최대 계약 규모는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2,362억 원으로 개발에 실패해도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인 선급금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을 이전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약점으로는 지난해 매출액 1,354억 원, 영업이익 956억 원, 당기순이익 682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는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이례적 실적으로 올해는 영업손실 158억 원이 예상됩니다. 기회로는 회사 리드 파이프라인 ORM5029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임상1상 완료 후 에셋 기술 이전을 계획입니다. 항암제 분야 임상1상 평균 기간은 2.7년으로 이를 적용 시 2026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기술 이전 성과 및 임상 전략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 회사 내부 역량과 상황과 무관하게 파트너사의 역량, 재반 상황 등에 따라 임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오름 테라퓨틱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1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0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오름 테라퓨틱은 기술 수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특히 버텍스와 진행한 세계 타깃 옵션 계약은 향후 계약금과 마일스톤 형태로 추가 6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철회 이후 상장에 재도전하며 몸값을 낮추기는 했지만 IPO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 중 오름 테라퓨틱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무거운 편으로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견되었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LK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K캠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주로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인 프리커서와 리간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CP리간드, PCP리간드, 그리고 DIS 프리커서는 하이-K 및 로우-K 소재의 핵심 원료로 반도체의 정기적 특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유전체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이-K 소재는 디램의 커패시터와 같은 부품에서 전자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반면 로우-K 소재는 반도체 내부에 얇은 절연막을 형성하여 신호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소재 모두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LK캠은 높은 기술력과 R&D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89억 원으로 104.4%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반도체 산업 내 수요 증가와 독자적인 기술력에 기반하며 실제로 LK캠은 매출 원가율을 관리해 높은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LK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초정밀 화학 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정밀 유기화학 소재와 고순도 화학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합성 및 정제 설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신소재 개발 및 스케일업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K캠의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의 핵심 원료를 개발 및 양산한 결과 실적이 2배로 급성장한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8천 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시가총액은 1,130억에서 1,318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2월 4일에서 2월 10일, 일반 청약일은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2월 25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160억, 영업이익 55억, 순이익 33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198억, 영업이익 88억,
순이익 4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D램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LK캠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K 및 로우K 소재의 핵심 원료인 CP리간드, PCP리간드, DIS 프리커서 개발 및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수입 업체 다변화를 통해 원재료 투입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44.71%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인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프리커서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3조 4,500억 원에서 2029년 약 8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등 차세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 유기화학 소재와 고순도 화학 소재 생산시설 구축, 합성 및 정제 설비 확충을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시장에서의 생산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주요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 변동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터리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재의 기술력이 무력화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LK캠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6점으로 화학,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LK캠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인력의 약 30%가 연구개발 부문에 속해 있으며 반도체 외에도 태양광, 2차전지, 탄소 포집 등이 신소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LK캠은 1,000억 원 초반대의 낮은 시가총액과 낮은 유통 가능 금액이라는 공모주로서 최대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상장 당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달바글로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은 한국의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비건 스킨케어 제품을 전문으로 특히 고급 원료인 화이트 트러플을 사용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고 있는 달바의 대표 제품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은 뛰어난 보습력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기존의 미스트 제품들이 수분 증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달바 미스트는 세럼과 오일 성분이 결합되어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 피부 보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달바는 3천만 병 이상 판매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왔는데요. 2022년 매출 2,008억, 영업이익 345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매출 3천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2,13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바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 미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뷰티 플랫폼 에코스메에서 미스트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비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달바 글로벌은 K뷰티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1,452억, 영업이익 146억, 순이익 31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2,008억, 영업이익 324억, 순이익 136억 원입니다. 달바 글로벌의 발행 주식수는 1,146만 5,665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규모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과 같은 독창적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흔하지 않은 럭셔리와 비건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브랜드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부채 비율이 402.8%로 높아지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회로는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며 글로벌 비건 뷰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세안, 유럽,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과 스킨케어 외 메이크업, 이너뷰티 등으로 제품 라인 확장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은 비건 뷰티 브랜드 톤워크,
LG생활건강은 비건 화장품 브랜드 프레시안을 출시하는 등 SWOT 분석 ARET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달바글로벌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73점으로 화장품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달바글로벌은 스테디셀러인 스프레이 세럼을 중심으로 워터풀 선크림 및 크림 제품군까지 글로벌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일본, 아세안,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고른 성과를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거래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립 의견을 내지만 38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매도 호가가 8만원 내외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장 이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는 2차전지 공정용 소재 전문 기업으로 주로 대전방지 트레이와 PET 이형 필름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가 제조하는 제품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대전방지 부품으로 배터리 셀의 이동 중 이물 방지와 정전기 관리,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담겨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나노튜브 표면계질 기술 기반의 제품들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제품들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더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이 기술을 통해 제품의 성능 향상은 물론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 소재 시장에서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는 이러한 맞춤형 레시피 설계를 통해 고객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합니다. 최근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대진첨단 소재의 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6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 오버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보유한 물량 대부분이 상장 1개월 뒤 시장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벤처금융 등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영향이 컸으며 이와 같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의 투자 포인트는 설립 이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9%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매출액은 67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넘어섰고 이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록한 성과라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900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시가총액이 1612억에서 1923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2월 11일에서 2월 17일 일반 청약일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646억, 영업이익 9억, 순이익 3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670억, 영업이익 41억, 순이익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현대적인 프레스 설비와 로봇 자동화 용접 시스템 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업계 유일의 CNT 표면계질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전 세계 복합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했으며 일원화된 양산공정 수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약점으로는 최근 몇 년간 매출액 측면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비용 관리와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로는 현재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및 경량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차체 부품 경량화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차전지 공정용 소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제품군인 대전방지 트레이 및 PET 이형 필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은 대진 첨단 소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캐즘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대진 첨단 소재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93점으로 자동차, 배터리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대진 첨단 소재 측이 예상하는 대로 매출액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매출액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자체는 둔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익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 비용 관리 및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대진 첨단 소재는 공모가 밴드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식 대신 EV, EBITDA를 도입함으로써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 후 주가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도우인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초박막 강화 유리 후공정 기업으로 독자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 폴더블 초박형 강화 유리를 개발하여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도우인시스의 주요 제품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강화 유리 커버 윈도우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망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고객들에게 공급되며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도 종이처럼 접을 수 있지 않겠냐는 혁신적인 발상을 시작으로 약 9년 동안의 연구활동 끝에 개발에 성공하여 유리를 강화해서 접을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초박형 유리는 일반 유리와 달리 휘어질 정도로 얇은 두께인데 접어서 깨지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폰에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도 깨지지 않도록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박형 유리는 접는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도우인시스로부터 받은 UTG를 결합해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기업에 폴더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 Z 폴드 시리즈에 도우인시스 UTG 커버 유리를 결합해 만든 폴더블 패널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이러한 독자적인 제조 기술과 공정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높은 수율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UTG 핸들링 노하우, 3D 윈도우 글라스 성형 등이 다양한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구글과 중국의 폴더블폰 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도우인시스 또한 UTG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시장에서의 주목과 함께 커버 윈도우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892억, 영업이익 113억, 순이익 47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950억, 영업이익 78억, 순이익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도우인시스의 1주당 현재 가격은 3만 원이며 발행 주식 수는 932만 5,772주로 시가총액이 2,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UTG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2019년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강화 유리 UTG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술 선도성 입증했습니다. 또한 UTG 제조 공정, 3D 성형 기술 등 38개국 특허 출원 완료했으며 UTG 국산화에 성공한 첫 해인 2019년에 매출액 83억 원을 기록했지만 빠르게 성장해 2023년 매출액 95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약점으로는 매출액의 9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 있고 폴더블 외 신사업 다각화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로 전환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UTG 시장이 2023년 대비 318% 성장해 2028년에는 11억 7천만 달러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더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차량용 플렉시블 유리 수요 증가하는 등 신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협으로는 비오,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UTG 기술을 추격하고 있고 2023년 글로벌 시장 2,600만 대 판매로 기대치에 미달하는 등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 둔화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도우인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93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도우인시스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다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유지되고 있는 호가에 기반한 약 3천억 원의 시가총액은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영업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GCG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CG놈은 2013년 설립된 국내 임상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으로 현재 녹십자홀딩스의 계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CG놈의 주력 사업은 암 유전자 검사 및 AI 기반 액체 생검 기술인데요. 이는 질병 진단과 예측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암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는 특히 다중암 조기 선별 검사인 아이캔서치를 통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 검사에서는 혈액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암 DNA를 검출하여 주요 6종암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높은 민감도를 인정받아 국내 암 검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GCG놈은 국내 수많은 대학병원과 협업하여 약 7,000명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해왔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액체 생검 기술은 기존의 검사보다 정밀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환자의 혈액에서 단순히 DNA를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유전자 변화를 분석하여 암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되며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 기간과 합리적인 검사 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CG놈은 현재 약 900여 개의 병원 및 검진 기관과 협력하여 300종 이상의 맞춤형 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정밀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24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2억, 순이익 마이너스 37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272억, 영업이익 1억, 순이익 마이너스 5억 원입니다. GCG놈의 발행 주식수는 1955만 5,555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검사 시장의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국내 최다 규모의 임상검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중암 조기 진단 검사 아이캔서치를 보유하는 등 82.2%의 높은 민감도로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중동 등 19개국에 진출했고 900여 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지니스 헬스와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해외 시장 공략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약점으로는 최근 3년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D 비중이 매출의 30% 이상으로 자금 조달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아이캔서치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회로는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GCG놈은 이러한 트렌드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 시장은 2023년 기준 25조 원에서 2030년 49조 원으로 연평균 11%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도입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럽 GDPR, 미국 히파 등 데이터 규정 강화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GCG놈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33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GCG놈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제품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전체 분석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경쟁사 대비 혁신 속도 유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가격 확인이 어려워 중립 의견을 내지만 국내 임상 유전체 검사 분야 1위 기업이라는 점과 유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2천억 원 내외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은 국내 유아용 킥보드 판매량 1위인 마이크로 킥보드를 독점으로 유통하는 기업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HPO의 자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HPO의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로 주로 스위스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킥보드는 8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함을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이고 미끄럼 방지 발판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핸들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 성장하는 아이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품질도 뛰어난 점을 소비자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아르는 국내 유아용 킥보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 자파 등도 선주문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아르는 42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6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는 유아 제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방향으로는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앞으로의 경영 전략이나 제품 라인 확장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으로 아른의 상장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258억, 영업이익 36억, 순이익 28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421억, 영업이익 61억, 순이익 57억 원입니다. 아른의 발행 주식수는 611만 천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아이에게 필요한 상품 중심의 브랜드와 아이를 위한 정보 및 컨텐츠, 체험 서비스 등 주니어 라이프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는 대당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어린이 킥보드, 스위스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를 국내에서 유통하며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프랑스 대표 유아용품 브랜드인 베아바와 벨기에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인 차일드홈에 대해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었습니다. 베아바는 특히 전 제품에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BPA 프리 소재를 사용, 유럽과 미국 부모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일드홈은 자연 친화적이고 독창적인 벨기에 디자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많은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위협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은 키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침체는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아른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6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아른은 유아동 의류, 장난감을 비롯해서 생활용품, 화장품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및 글로벌 출산율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 한 명에게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키즈 산업은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아르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높은 매출액 성장세와 10% 중반의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링크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링크솔루션은 3D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맞춤형 3D 프린터 제작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마스크팩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링크솔루션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제조업,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용 인체 모델 제작부터 건축용 구조물의 프린팅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SLA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속 대면적의 제품 출력이 가능하여 다양한 시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링크 솔루션의 주력 기술 중 또 하나는 하이드로겔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대기업과 협력하여 피부 타입이나 개별적인 피부 고민에 따른 맞춤형 마스크팩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3D 프린팅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링크 솔루션은 이러한 고객 맞춤형 장비와 부품 출력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화학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임플란트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과 조선 산업에도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39억, 영업이익 6억, 순이익 5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72억, 영업이익 4억,
순이익 5억 원입니다. 링크솔루션의 발행 주식수는 465만 2032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자동차, 국방, 가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독보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품, 산업부 혁신 제품 인증,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우선 추천 제품 지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약점으로는 대기업에 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수 있고 2023년 영업이익률이 6.6%로 규모에 비해 아쉬운 수준입니다. 매출액 증가세는 가파르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회로는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확대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K방산 제조 및 로봇 개발 분야로의 사업 확장 및 독일 에보닉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합니다. 위협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발생할 경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링크솔루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링크솔루션은 2.3m급 대형 SLA 3D 프린터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3D 프린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 제품 지정, 국방부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우선 추천 제품 선정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향후 사업 확장에 유리한 고지에 섰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지금처럼 매출액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주가 상승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세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크는 1991년 설립된 산업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으로 엑스레이 검사장비와 주사 전자현미경 등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급 장비부터 나노급 장비까지 다양한 국산화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고속의 불량 검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초 내의 불량을 식별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엑스레이 발생 장치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던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국산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도 기술을 역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중대형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고속 인라인 엑스레이 CT 자동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기술은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크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나노 수준의 구조 분석이 가능하고 이는 반도체, 전자기기, 소재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세크는 현재 국내에서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선형가속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 장비는 방위산업, 보안검색 분야 및 의료용 방사선 치료에 활용될 수 있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다양한 산업 전시회에 참여하여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41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6억, 순이익 마이너스 75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504억, 영업이익 2억, 순이익 마이너스 69억 원입니다. 세크의 발행 주식수는 748만 9,535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산업용 엑스레이 장비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일본 기술을 추월했고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약 절반이 연구원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엑스레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주사 전자현미경, 선형가속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제한적이고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약 70억 원의 단기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24년 11월 기준 자기자본이
-129억 원으로 자본 잠식에 이르는 등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회로는 세크에는 3D 적층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검사용 CT 장비 개발 등 신기술 분야로의 확장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대만 등지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협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 유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적 리스크가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세크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53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세크는 강력한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무 구조 개선과 글로벌 시장 확대가 향후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세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중립 의견을 내지만 경쟁 기업의 시가총액, 위상, 기술력 등을 고려했을 때 1,000억 원 내외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레테팁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